자, 이번 시간에는 소스 인덕턴스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스 인덕턴스라는 것은 전원에 존재하는 인덕턴스를 이야기하면 전원 인덕턴스, 전원 인덕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전원 인덕턴스가 뭐냐? 원래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여기 트랜스포머인데, 삼성 트랜스포머의 사용자가 아주 가까이에서 이 그 전원을 이용하면은 이 소스 인덕턴스가 뭐 아주 작거나 거의 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까이에 사용자가 가까이에서 트랜스포머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트랜스포머에서 라인을 끌어옵니다. 삼상을 끌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에 존재하는 이 인덕턴스가 바로 전원 인덕턴스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 이런 그 라인을 이렇게 사용자까지 끌어옵니다. 그 라인에 존재하는 인덕턴스를 바로 소스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인덕턴스는 이제 삼상인 경우에 L1, L2, L3로 이렇게 놓는다면은 실제로는 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L1과 L2와 L3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C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실제로 측정해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라인을 이렇게 세 가닥을 동시에 끌어오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정이죠. 그때에 이제 출력 전압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 이야기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소스 인덕턴스가 없을 때는 출력 전압이 평균치가 이렇게 구해졌죠. 이제 출력 전압이 이렇게 삼상 다이오드 정류기의 출력 전압이 2파이 동안에 이제 그 6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3분의 파이였다. 그리고 이 평균은 또 여기다 또 잘랐죠. 잘라가지고 이제 3분의 파이 반, 6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제 평균이나 3분의 파이에 대한 평균이나 이제 같으니까 6분의 파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의 식을 이제 피크가 루트 3 VM이니까 이제 코사인이죠. 루트 3 VM 코사인 세타를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서 6분의 패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평균 출력 전압을 얻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료 전압도 루트 3 VM 루트 3 VM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해서 적분 구간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로 적분을 하고 또 6분의 파이로 나누고
제곱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바로 시료치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출력전압 평균치입니다. 평균치가 소스 인덕턴스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지금 요거에서 계산한 그 소스 인덕턴스가 없을 때에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없을 때는 V0DC가 이제 출력 평균 전압 1.654 VM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VM은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피크치예요. 피크 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전압 피크 값이 VM이면은 상전압의 시료값이 얼마냐? 시료치는 상전압 피크 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상과 어떤 관계냐 하면은 상전압의 피크치가 VM이면은 삼상은 루트 3을 곱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상의 그 삼상인 경우에 삼상의 피크값 또 시료값은 여기다 단상에다가 그 루트 3을 곱하면 돼요. 삼상은 이제 순간전압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단상 곱하기 루트 3으로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삼상의 순간전압의 피크값은 얼마냐? 단상전압의 피크값이 VM이니까 삼상 순간전압 피크값은 이렇게 루트 3 VM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시료값은 얼마냐? 그러면은 루트 3 VM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겁니다. 루트 2분의 루트 3 VM입니다. 시료값. 삼상의 순간전압은 루트 2분의 루트 3 VM이 되죠. 왜냐하면 삼상 순간전압이 루트 3 VM 피크치니까 요거에 루트 2를 나눠주면은 삼상의 순간전압의 상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압 220V라는 것은 바로 단상 시료치를 요걸 이야기합니다. 단상 시료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집에 들어오는 상전압 그냥 220V라는 것은 루트 2분의 V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전압의 피크치는 220 곱하기 루트 2의 크기에 해당되는 피크값이 최대값이 들어옵니다. 여기 한 310V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기에 손으로 탁 대면은 피크값이 310V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집에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건 삼상이 들어오죠. 그럼 삼상의 순간전압은 얼마냐? 순간전압의 시료치는 220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여기 한 380V 됩니다. 여기 삼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거다 루트 1 곱하면 380V가 되겠죠. 그리고 요걸 또 이제 그 피크를 하려면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380 곱하기 루트 3을 하면은 바로
삼상 선간전압 피크값이 얻어진다는 거고. 자, 일단 뭐 오늘은 이제 단상 3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줬고요. 오늘은 이제 소스 인덕턴스에 의해서 평균 전압이 드랍이 발생을 하는데, 자, 소스 인덕턴스 없을 때는 V0 DC가 1.654 VM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4 VM이 V0 DC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때는 이제 그 소스 인덕턴스가 제로일 때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라인을 끌어오면서 전원을 라인을 끌어오면서 그 라인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소스 인덕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라인이 길어질수록 인덕턴스가 커질 겁니다. 그때는 요 라인의 인덕턴스에 의해서 인덕턴스는 이제 전류가 갑자기 변하지가 않아요. 전류가 그래서 어떤 그 딜레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류 딜레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는 출력 전압이 이렇게 깔끔하게 땀박땀박 이렇게 그렸는데 요 체인지하는 요 부분에서 두 개의 어떤 그 선간 전압이 출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그 두 개의 선간 전압의 평균인 부분이 출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흐르는 전류가 완전히 그 체인 0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출력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의 출력 드랍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드랍이 얼마냐 하면은 적분을 해보면은 요 면적이 인덕터의 크기에다가 이제 출력 전압의 출력 전류 LCIDC에 해당되는 그 드랍이 발생을 합니다. 요 면적이. 근데 요게 몇 개 나오느냐 하면은 한 주기 동안에 주파수에다가 6배 6F개의 그 LCIDC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 전압 드랍이 6F 자 LCIDC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드랍이 6F LIDC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 LC하고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는 이제 LC를 합시다. 6F LIDC만큼의 평균 출력 전압이 그 드랍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V0 DC는 얼마냐 하면은 소스 인덕턴스 0일 때에다가 VX를 뺀 거예요. 1.654 VM 빼기 VX만큼의 뺀 전압이 출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인덕턴스에 의한 영향은 출력 전압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고, 출력 전압의 감소의 양은 VX인데 VX는 6FLIDC, 요 F는 입력 주파수, L은 소스 인덕턴스. 자, 3상이니까 똑같은 인덕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IDC는 출력 전류입니다. 출력이 만약에 이제 전동기가 있으면은 전동기의 출력 전류 IDC를 이용해서 VX만큼의 출력 전압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출력 전압인 소스 인덕턴스가 없을 때
출력 DC 출력 전압 1.654 VM에다가 VX를 뺀 것이 실제 관찰되는 출력 전압입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해보면은 삼상을 라인을 끌어다서 정류를 해서 보면은 그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져요. 한 뭐 10볼트나 뭐 5 내지 10볼 정도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스 인덕턴스에 의한 영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머리. 자, 요약해 놨습니다. 자, 다이오드 정류기는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 출력 전압은 리플, 이제 출력 전압 원래 이제 DC인데 교류 성분을 포함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교류 성분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필터로 제거를 해줍니다만은 어떤 그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플 팩터라는 것을 출력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DC 성분분에 출력에 존재하는 리플 성분이 바로 리플 팩터입니다. 그 다음 depending on the time constant of the road current may be discontinuous. 라인 인덕턴스, 소스 인덕턴스입니다. cause overlap and reduce the effective DC out voltage. 자, 우리가 VX를 계산했죠. 그만큼 줄인다는 거고. 소스 인덕턴스는 DC 출력 전압 VX만큼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역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서머리는 이제 책 저자가 이제 서머리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역률이 가장 핵심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워낙 전력전자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어떤 스코프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충전기부터 가덕 신공항에 있는 그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 화물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데서는 크레인과 같은, 그 다음에 뭐 지하철, KTX와 같은 아주 큰 데까지 아주 작은 스마트폰의 충전기죠. 충전기 차저부터 뭐 KTX 그 전동기의 그 트래킹 모터까지 어마어마한 범위의 스코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전자를 한다고 해서 그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아마 이 저자도 이 부분 에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역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정류기 입력에서 역률은 비상전력 분의 유해전력입니다. 유해전력 나누기 비상전력이다. 그거. 자, 정류기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